네, 첫 번째 촌철살인입니다. 영수회담이 아니라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재명이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자 이런데 합의를 하고 조만간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예상대로 1대1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단둘이 만나자 이거죠. 이렇게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재명이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맞짱 뜨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이 그래봤자 야당 대표 아니냐,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다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그냥 원 오브 댐으로 만나면 되지 뭘 따로 만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이 안정되면, 이재명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 아마 이재명이가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당이 안정되면 이랬으니까. 당이 안정되면 이건 국민의힘의 지금의 비상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이 정리가 돼서 당대표나 직무 권한 대행이나 비대위원장이나 누구나 하여튼 당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해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 이렇게 말은 점잖게 했지만 이재명 야당 대표야. 여야 정당 대표 중에 하나야. 원 오브 댐이야. 나랑 1대1로 그렇게 붙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워딩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자신과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대표까지 포함하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재명이가 여러 차례 체근하고 있는 1대1 여야 영수회담을 거절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보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나 민생을 위해서나 언제든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당 배제하고 야당 대표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1대1로 만든다.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건 이재명이의 달콤한 계산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여야를 넘어서는 국가 최고 지도자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회동, 그걸 통해서 국정 운영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라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이 이 스탠스를 제대로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새 비대위 구성, 권성동 사퇴론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복잡한 상황을 좀 짚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 비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총을 열어서 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성동이가 이 새 비대위원장을 지난번에 주호영이를 임명하듯이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의총에서 권성동의 거취가 논란이 됐는데 당장 사퇴하라는 주장도 있었고, 일단 위기 상황을 수습한 다음에 거취 표명을 맡기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결국은 위기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거취를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권성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멈칫하고 권성동이가 뭐라고 권성동이 앞에서 자꾸 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는데, 이 당헌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기존 당헌에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가 거리된 때 또는 최고의 기능 상실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대표 권위는 뭐 구체적으로 뭔지 알겠어요. 뭐 감옥에 갔거나 뭐 또는 어쨌든 더 이상 당대표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게 권위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최고의 기능 상실은 도대체 뭘 갖고 기능 상실이라고 해야 되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새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당헌당규에 입각한 합법적인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게 주장할 셈인 거죠. 그러면서 이 비대위를 새로 구성할 때 비대위원장을 먼저 선임을 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나머지 비대위원들을 이렇게 선임하는 절차를 밟게 될 텐데, 그 새 비대위원장을 권성동이가 지목하고 추대하고 거기까지는 권성동이가 대표 직무대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또는 한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 비대위원장이 지목돼서 추대될 때까지는 권성동이가 당대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당헌당규 고친 건 고친 거고 계속해서 권성동 체제로 그게 담은 며칠이라도 간다는 뜻이 되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경태는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인 제공자가 사태 수습의 적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이 즉각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당을 위한 것이다. 당사자가 좀 비켜줘야 자유롭게 토론할 텐데 권성동이가 끝까지 의총장을 지키고 앉아 있어서 실제 의원들이 소신껏 발언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조경태가 했습니다.
윤상현도 원내 지도부가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으면 길을 잃기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사퇴함으로써 사퇴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조경태, 윤상현에 이어 나경원도 모두 내려놓고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페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이준석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을 사법의 정치화라고 일단 비판을 했는데, 판사 출신인 나경원이 보기에 이번 황정수란 자의 판결은 이게 재판이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 것인가? 모두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다. 모두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다. 권성동 등 현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선출해서 당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셈입니다. 조경태, 윤상현, 나경원, 이 당의 4선, 5선, 또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권성동의 사태를 출발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초선 재선들이, 당 중진들이 이렇게 당을 흔든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권성동에 힘을 실어주는 이 모양새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권성동이가 어쨌든 지금 당권을 잡고 있으니까 당권의 힘으로 초재선들을 사전에 단속하고 설득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언뜻 듭니다. 자, 어쨌든 재선 의원들은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언행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이 조속히 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조속히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권성동이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서병수를 향해서 상임 정국이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도 납득되지 않는 판단이므로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면 당헌에 따라 상임 정국위를 즉시 소집하라, 이렇게 서병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서병수가 권성동이가 직대를 하면서 새 비대위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전국 상임위 소집하지 않겠다, 전국위원회 의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자 재선 의원들이 나서서 이제 서병수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동시에 이 재선 의원들은 이준석을 향해서도 왜 당에 남아서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이 지금의 비상 상황에 이르게 된 출발점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으로 초래된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개고기, 양두구역,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당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선 의원들의 이 입장문을 보면서 좀 답답해요. 우선 이 중진 의원들이 권성동의 즉각적 사퇴로부터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 된다고 주장하는 문제의식을 이 초재선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나 있는가? 중진 의원들은 당의 이 위기 상황과 이 국면의 엄중함을 나름
직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권성동 체제로 비대위 전환하면 된다. 당헌 당규 고쳐서 라고 지금 이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고 나선 건데 이 사람들 이거 정치 경험이 아무리 일천하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도 몇 번이나 건너버린 저 이준서이 같은 자한테 무슨 일말의 애정이라도 남아있으면 스스로 지금이라도 당에서 떠나라는 식의 이건 무슨 이 조언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이거 이준서이가 이 초재선 의원들의 입장이 이렇다. 재선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 그거 웃지 않겠습니까? 그냥 웃어버리지 않겠어요?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지. 네, 그 점에서 저는 이 재선 의원들 그래도 정치 벌써 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주환 등 초선 의원들도 따로 모임을 가지고 오늘 의총에서 결의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추진하는데 함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는데 저는 이것도 말이죠. 이게 무슨 입장 발표 거리가 됩니까? 아니 의총 결의를 적극 찬성하고 추진한다는 게 의원들이 굳이 이런 얘기를 다시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의총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래 의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결론이 나든 소속 의원들이 당연히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설사 의총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토론하는 거지 결론이 내려지고 나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던 의원들조차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론을 받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할 필요도 없는 언급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나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초선 의원들의 입장문 발표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선 의원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의총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한 사항에는 마음을 모아 추진해야지 개별적 의견을 자꾸 얘기하면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인데 물론 아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조경태나 윤상현이나 또는 나경원 같은 뭐 의총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경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당 중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의총장 결의와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자면 권성동이가 자신의 거취 문제가 의총장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생각 있는 의원들이라면 당신 나가라. 당신 거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뭘 감시하자고 앉아있는 거냐? 나가라. 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의총을 진행을 했다면 의총 결정에 따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초재선 의원들 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다. 오히려 초재선들답게 이건 뭐 선배들이 그렇게 기득권에 연연하냐. 이 정도 됐으면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결단을 좀 내려달라.
이런 논평이나 이런 입장 표명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권성동을 결과적으로 옹호하고 보위하는 그런 입장 표명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초선 의원, 재선 의원들의 이 입장문 발표가 영 석연치 않다. 그리고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김기현이가 말이죠. 이 와중에 안철수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권성동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즉각 사퇴. 그런 면에서는 조경태나 윤상현이나 나경원과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안철수가 권성동 즉각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 안철수와 지금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이 김기현이가 그 안철수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안철수의 이 태도가 지도자의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 당의 리더로 나서려고 하는 의원이 안철수를 가리킵니다. 의총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일관하다가 적당히 눈치 보며 뒤늦게 의총 결과를 뒤집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안철수는 권성동 사태를 의총 끝난 다음에 눈치 보다가 한 게 아니고 의총하기 훨씬 전 이틀 전 3일 전부터 권성동 사태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이 꼭 의총장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면 그것이 곧 그 정치인의 메시지고 그런 거죠. 저는 김기현이가 이런 택도 없는 시비를 걸어온 이유가 너무나 정략적으로 빤해서 참 야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안철수를 당당하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눈치나 보다가 밖에서 뒷북이나 치고 뒤통수나 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김기현의 발언이 이런 겁니다.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 의원이라면 의총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소신을 충분히 밝히고 공론을 붙여 치열한 토론을 해야지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 와중에 당대표의 유력한 경쟁자를 저격하는 이 김기현의 태도야말로 참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정략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지금 당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 모든 원인이 권성동이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쭉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고 이런저런 입장 표명이 있고 이런저런 이해관계 상충이 있다고 쭉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수습하기에는 당이 너무나 난맥상이 심해서 이 모든 것을 고르디우스 매듭 자르듯이 칼로 내리쳐서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출발시키는 거가 제일 쉽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한 출발점이 권성동의 사태입니다. 저는 지금도 당헌당규 개정은 개정이고 권성동의 사태를 통해서 새 원내대표를 뽑고 시작하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